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네. 네. 아우 또 일주일 만에 뵀나요? 일주일이 더 됐죠. 더 됐나요? 네, 지금 홍수 지금 막 재난 수준의 홍수가 맞아요. 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너무 안타까워. 네, 요즘에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오고 1년 동안 올 비의 절반 이상이 지금 3, 4일 사이에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요. 산사태도 네. 많이 나고. 네, 아까도 좀 전에 갑자기 비가 네.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기후 위기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다른 나라 유럽은 뭐 46도? 뭐 50도 육박하는 그런 막 열대 예, 그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감정 와해 기법이라는 책에도 네. 기상 이변에 대해서 좀 써놨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뭐 탄소나 또 메탄가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네.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은하계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좌표가 네. 지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공간의 어떤 좌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견을 해놨었어요. 네. 예, 얘기를 해놨고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시대를 우리가 겪을 거냐 아니면 그냥 옛날 말이냐 옛날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나는 그거를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현실화됐구나 이게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경계에 서 있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할 수밖에 없다라기보담도 네.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어떤 자연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순응해야 될 존재들이지. 네. 그거를 역행하면 역행한 거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예, 우리는 순천을 해야 된다. 네. 그 뭐 이를테면은 이 순천이라서 하늘을 따른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네. 자연의 섭리가 네. 변화하면 그 섭리를 우리 인간은 따라야 된다.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의 종이 도태가 될 수도 있다. 생존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떤 예견된 그런 그 인류의 어떤 그런 과정일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위기고 또 그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국가 1호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아. 네, 그리고 지방 도시들, 네. 농촌이 지금 다 유령 도시가 되고 폐허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지구의 인구가 한 79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과밀하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어떤 그 종이라도 어떤 상태가 되면 자손이 많이 번성을 하고 네. 어떤 조건이 되면 일부러 임신을 안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도 하고. 아. 네, 그렇게 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것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에 알게 모르게 저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아.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줄어드는 게 최적의 인간들이 남은 인간들이 생존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순천의 과정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네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뭐 정말 기형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짧은 시간에 막 스콜 현상 같은 동남아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후가 사계절을 뚜렷했던 우리나라에서 점점 오면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렇죠. 예, 간절기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 갈수록. 그래서 그 기후 때문에 이렇게 비가 며칠씩 계속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후 위기 트라우마, 기후 위기 공포 뭐 이런 걸 겪을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와 어떤 공황 장애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 지금 기후가 이제 이렇게 변화함으로 해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죠. 네. 기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는 인간의 통제권 밖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천재라고도 하는데 네. 인간의 통제권 밖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챗GPT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모든 것이 발전됐다 최상의 발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내리는 비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당해버려요. 네. 또 하나 그 코비드가 왔을 때도 당해버리고 네. 이렇게 우리는 속절없이 자연 현상이 한 번씩 변할 때마다 인간은 크게 저항조차 한번 못하고 대비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거기에 와서 오는 인간의 무력감과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네. 그리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출산도 거기에 기인한 거거든요. 즉, 인간이든 자연이든 모든 유기체들은 안전이 확보돼야 되고 자기 어떤 그 종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돼야지 그 종을 번식을 하거든요. 네. 위험한 상태에서는 새끼를 안 낳는 종들도 있어요. 아예 그냥 불임을 선택하는 종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이태원 그 12구 참 그 사태에 더불어서 네. 또 이번에 홍수 재난으로 인해서 산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유명을 달리하셨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전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과 트라우마 또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떠한 울분, 그 사회적인 어떤 울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적대적 행위, 네. 사회적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죠.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건 질서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런 질서가 지금 깨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그 인류애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그 날씨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예. 날씨가 막 굳으면 기분 나쁘고 사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불쾌지수가 올라간다든지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스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쓰신 책도 감정 와해 기법도 이제 인간이 자연에 최적화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론이랄까 그렇죠.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그 집필을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이런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좀 대비하고 이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자연 현상을 대비하기에는 이미 인류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뭐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봐서 자기 마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환경의 변화, 온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정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내가 분노나 화가 짜증이 많이 일어나고 네. 또 이게 또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우울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어떤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 하나로 그러면 괜찮지만 그것이 감정은 전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들 또는 주변의 친구들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감정이 우리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체를 원래 있던 에너지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 원형 이정을 시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돌려보내놓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첫째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스님이 이렇게 막 그 주창하시기 이전부터 이렇게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고 뭐 방법도 많고 뭐 그러면 명상이란 단어가 또 막 대두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힐링, 명상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우리가 막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모든 언론이든 뭐 미디어든. 근데 명상이 뭔가요, 스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게. 네네. 예, 단순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네. 근데 명상을 하는데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가 뭔지 네.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과제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수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스터 샷 같은 게 바로 명상이라는 얘기죠. 네. 네. 수면은 우리가 그날 있었던 피로 회복, 정부의 어떤 저장, 그리고 면역 체계의 또 이교대 면역 체계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수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날 생명력이 재충전되고 일단 생활할 수 있지만 잉여된 감정들을 처리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잉여된 감정을 와해시켜서 그 감정의 어떤 그 장애로부터 내가 희노애락의 그 뜨고 가라앉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명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모든 감정적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잡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좀 더 주도면밀하고 사유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그 정신 기전, 생리 기전 이것이 우리 그 신경 생리학적으로 어떤 기전이 있고 뇌과학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좀 숙고를 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도구가 수면과 명상이라고 하는 두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면 아주 그 우리 최적의 어떤 그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면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는 그런 것이다. 그래 명상은 수면을 해결하지 못한 피로 회복이나 감정의 잉여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감정 중독이라고 그래요. 감정 중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이란 말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듣고 보고 하는데 다들 정확하게 저도 물론 저한테 만약에 명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너무 막연하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명상은 수면과 이렇게 접목된 쉼? 예, 그 쉼. 네. 수면하고 접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명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는데 시작점이 잘못된 점이 뭐냐? 다 본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패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스님,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무언가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안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뭐를 해도 뭔가 이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명상법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어때요?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다 유의미한 효과는 있어요. 네. 의도를 갖든 의도를 갖지 않든.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구도자들은 그 이상 유의미한 어떤 삶의 어떤 활력이라든가 질병의 치유라든가 어떤 그 가벼운 그런 어떤 그 상태는 어떠한 명상을 하든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더 궁극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떠한 우리가 그 뭐 번뇌를 끊는다든가 또는 아니면 뭐 또 괴로움에서 완전히 소멸을 한다든가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 난치성 질환에서 완전히 극복을 한다든가 또는 뭐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추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방법 갖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죠. 아, 그러면은 이제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상적인 그런 일반인, 쉽게 말해 일반인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가볍게 명상을 해도, 네. 정신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거나, 그렇죠. 뭐 뭔가 고통이 있거나, 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부족하죠. 이런 말씀 같아요. 좀 뭔가 지금 고도화된 기술을 네. 그것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의도를 갖지 않는 거란 말이죠. 네. 좀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논리란 말이죠, 이게. 그죠?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우리는 뭔가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 살은 네. 게 있고 아직도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생각. 그리고 하루가 내가 그냥 하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뭔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뭔가를 고민을 하고 만약에 내일 카드값을 못 메꾼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고민을 하고 그렇죠. 힘들어 해야지 어떤 그 자기가 그 못 갚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 합리화라고 할까 네.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자기가 그렇게 고민을 하든 안 하든 네. 못 갚을 상황은 못 갚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웃으면서 도로 다니기란 얘기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이 내 몸을 상할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그 정도로는 노력했어라고 하는 그 정도는 내가 고민했어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로다가 자꾸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면은 그 요즘에 또 뭐 그 또 스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뭐 뭐 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예. 뭐 이런 어떤 정말 딱 이렇게 병명이 있는 그런 정신 질환들에 대해서도 스님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예. 그 저도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알았던 적이 있어요. 글쎄요. 있는데 그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건지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그래갖고 그 공황장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수행을 해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수행을 지도를 하다가 보니까 네. 여기 주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뭐 깨달음 얻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네. 다 뭐 공황장애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기 문제가 때문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이제 그거를 그간에 이렇게 쭉 보면은 과도한 그 신경을 쓰거나 네. 과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장시간이 누적된다든가 네.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에 노출된다든가 네. 했을 때 어떤 공황장애 신경의 오작동이라고 할 수가 네. 있죠. 그것도 신경에서 인간은 인지를 못하지만 너무 오작동이 생기니까 이걸 분출해내려고 폭파되는 거죠. 네. 인계점이 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공황장애라고 생각하고 우울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요소들은 우울증이든 뭐든 이런 요소들은 인간은 다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가 뭐 도전을 한다든가 어떤 과제를 실현을 못했을 때 또 내가 목표한 것을 못 이루었을 때 아니면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네. 어떤 안 좋은 일하고 겹쳤을 때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이랬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에도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 네. 그것이 장시간 진행이 됐을 때 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산후 우울증이 네. 굉장히 심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님과 이제 인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이 소위 뭐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울증이 네, 극심해지고 하면.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우울과 죽음이 왜 그게 사람이 우울해지면 왜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이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그런 건지 좀 그런 게 좀 제가 경험을 그렇죠. 했지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산후 우울증이었죠. 그죠? 네네. 네. 그때는 왜냐면 호르몬 밸런스가 너무 깨져 버리니까 네. 예전에 나를 기억하고 있던 나하고 현재 나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전 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간격이 너무 크니까 네. 그 간격에서 오는 그 무력감, 그게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 산후우울증이다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원인이 악일 수가 있고 네. 자신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이 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네. 어떤 호르몬 상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정신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무력감에 딱 빠지게 된다면 더 내가 이 생을 진행을 시킨다면 더 괴로울 것이다. 삶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겪어내야 될 일들이 두려워서 네. 싫은 거죠. 이제 회피 반응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자살해? 그럴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살지. 죽을 마음 갖고 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현실에 닥친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은. 결정하는 건 본인이니까. 본인은 당장 현실이 남들 보기에는 직장도 있고 남편도 직장도 있고 자신도 직장도 있고 누가 봐도 외관적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죽고 싶다 그러고 막 그 자살하려고 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내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는 막 그 우울증이 심할 때 3월 달에 우리나라는 이제 3월에 입학하잖아요. 네. 모든 뭐 이런 그렇죠. 학교나 3월에 막 시작하고 신학기가 되고 하면은 보통 막 기운이 샘솟고 생기 있고 뭔가 출발하고 시작하고 이런 계절이잖아요. 3월이라는 게 봄이 시작되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심했을 때 저를 떠올려 보면 3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만물이 소생하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또 돌아와서 이 날씨, 기후하고 사람의 감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렇죠. 뗄래야 뗄 수도 없지만 네. 그거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내 어떤 지금 현재 내 감정 상태로서 현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네네. 지금 너무 깊게 내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에 깊이 내가 중독돼 있으니까 다른 현상이 전부 다 남들이 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네.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난 소생할 게 한데. 없는데 남들은 막 뭔가 활기발랄하니까 재수가 없다. 재수 없다는 거지. 재수 맞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봄이 썩 달갑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이제 마음이 겨울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아.